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 다른 중개사무소는 매물은 쌓이는데 실제 거래는 뚝 끊겼습니다. 똑같은 정책 이슈인데 왜 어떤 곳은 북적이고 어떤 곳은 얼어붙었을까요? 집을 2채 가진 A씨는 지금 당장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고 1주택자 B씨는 이 기회에 투자용 주택을 하나 더 살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기회를 잡게 될까요? 오늘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이슈를 집값, 거래량, 매물 흐름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가 정확히 뭔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과가 붙으면 세율이 기본 6토 45%에서 최대 20%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 팔아서 2억 이익이 났다면 원래는 7천만 원 정도 세금 낼 것을 중과되면 1억 넘게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원래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대 초반 강하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됐고 그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럼 2026년 1월 현재 시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과가 다시 부활할지, 유예가 연장될지, 아니면 완전히 폐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입니다. 집값은 바로 안 떨어져도 거래량은 즉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은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 고민하고 사려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면 싸지지 않을까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중과 도입 직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만에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유예 발표 직후에는 거래량이 다시 급증했죠. 이게 바로 세금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급매로 빠르게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은 중과가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손절하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대에 급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까지 겹친 상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했죠. 이들은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지금 팔자는 판단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일부 성공했습니다. 2028년 중반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있었고 시장 유동성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물은 계속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가격 협상력이 완전히 역전됐죠. 늦게 내놓은 급매물들은 결국 시세보다 OT 10% 낮은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정반대입니다. 아예 거래를 멈춘 관망그룹입니다. 이들은 지금 팔면 세금은 적은데 나중에 집값 오르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핵심 지역 보유자들이 이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군지, 여의도 직주근접 단지, 용산 재개발 지역 같은 곳이죠.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지 프리미엄은 유지될 것이고 중과가 영구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부동산 규제 국면에서 핵심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 중과가 5년, 10년 장기화된다면 그동안 보유세는 계속 나가고 자금은 묶이게 됩니다. 게다가 금리 상황, 인구 변화, 공급 물량 같은 변수도 무시할 수 없죠. 세 번째 패턴은 가장 영리한 그룹입니다. 바로 구조조정형 매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보유 자산 중 수익성 낮은 것만 선별 매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는 처분하고 강남 신축 아파트는 유지하는 식이죠. 또한 법인 전환, 증여 활용, 배우자 명의 이전 등 세무 전략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세금 회피가 아니라 자산 효율 극대화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시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 사례도 봐야겠죠? 2020년 중과 도입 당시 가장 큰 손실을 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을 무시하고 버틴 고집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2020년 중과 예고에도 정부가 결국 물러설 것이라 믿고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됐고 그 후 3년간 거래 절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3, 2024년에 선절 매도를 시도했지만
그때는 이미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매입 당시보다 10-20% 낮은 가격에 팔거나 아예 팔지 못하고 보유세만 계속 내는 경우도 생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입지, 금리, 공급만 보고 정책 변수는 가볍게 본 거죠.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정책, 공급 계획 모두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변수는 정책 확정 시점입니다. 유예 종료가 2025년 5월이었지만 실제 국회 논의는 2026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당장 중과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유예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론, 시장 상황, 정치 지형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확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극단적 의사결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본인의 보유 목적과 현금 흐름입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이번 이슈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과 월세 수익, 대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버티기일 뿐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거래 타이밍과 매수자 풀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매수자들도 신중해집니다. 따라서 급매로 내놓아도 협상력은 매수자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확정 발표 이후에는 시장이 명확해지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은 정책 방향, 퍼스 본인 상황, 퍼스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주택 실수요자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선택지가 늘어나고 가격 협상 여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지 좋은 곳에서 급매물이 나오면 장기 보유 전제로 매수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하거나 보유 자산 정리에 집중하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중과가 부활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1주택 전략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예가 연장되거나 폐지된다면 그때 다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정리해볼까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이슈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 거래량, 매물 흐름, 가격 형성,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확정 전부터 이미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정책을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구조 이해 게임입니다.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금 구조를 모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